24년도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유소년 스포츠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효과적 학습 경험 설계를 위해서 유아체육 지도자의 교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교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죠. 탐색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지시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호작용 이제 교수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각 유아에게 적합한 수준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개별화의 원리에 입각한 이제 원리로 충분히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2번, ALT 나왔죠. 실제 학습 시간. 여러 가지 이제 실제 학습 시간보다는 너무 많이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이 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 학습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유아의 능력을 고려해서 학습 과제를 제공하고 연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준다. 역시 맞는 얘기고요. 4번, 새로운 기능 학습 시에는 수업 초반에 제시한 과제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일관되게는 잘못됐죠.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죠. 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준비한 수업 과제보다 난이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 있어요. 아이들의 이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되게가 틀리기 때문에 틀린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2번 문제. 유아의 운동기술 연습 시 지도자의 적합한 시범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범에서 언어적 표현을 보다 많이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이다. 시범 보일 때 동작을 많이 보여줘야지, 말로 하는 것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운동 레벨이 되거나 운동 경력자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어린이들을 운동 가르칠 때는 말보단 동작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자, 바로 잘못되지 않은 것은 1번 틀렸죠. 다른 보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큐잉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시범은 추가적 학습 단서와 함께 제공될 때 더 효과적이다. 큐잉이 뭐냐? 마치 은유법, 비유법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마치 뭐뭐처럼. 베어크롤이라고 이제 곰이 기어가는 동작을 가르칠 때, 자, 동작을 시범을 보이면서, 곰이 기어가는 듯한 베어크롤 동작을 시범 보이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마치 우리 한 마리 곰이 기어가는 것처럼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팔다리를 쭉 뻗고 걸어보자, 기어보자, 이렇게 지도할 수 있죠. 그 학습 단서란 용어를 큐잉이라고 하는데, 어떤 동작을 할 때 내가 어떤 동물이나 어떤 자세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 동작을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큐잉이라고 합니다. 자,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진 시범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요. 자주 실수하는 동작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을 한다. 틀리지 않게. 자, 어렵지 않죠. 2번. 자, 유아의 신체 활동 내적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는 교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아의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 학습 과제 범위 내에서 유아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를 격려하고 칭찬한다. 칭찬을 자주 해줘야겠죠. 비난보다는. 프로그램 내 과제 수준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역시 아까 1번이랑 마찬가지로 유아체육과 어린이체육에서는 동일하게 넣습니다. 항상 그 변경할 수 있게, 개인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답은 4번. 자, 유아의 지각 운동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아기는 지각 운동 발달의 최적기다. 맞죠? 왜냐면은 아이들이 인지하고 처음 배우기에는 가장 좋은 단계가 이제 유아체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각이란 감각 수용체가 자극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 신체 오감이라고 하죠. 냄새도 맡고 후각, 지각, 촉각, 청각 다 있는데, 이런 감각들이 감각 수용체를 통해서 중추신경, 척수를 통하고 그 다음에 뇌로 들어오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 3번. 지각 운동 발달은 아동의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이다. 맞습니다. 유아기에 지각 운동 학습 경험이 많을수록 다양한 운동 상황에 반응하는 적응력이 발달된다. 역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다른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특히 육상 같은 동작을 하면 축구할 때 뛰는 동작과 더 다른 전문적인 달리는 동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력이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서 2번으로 찝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전부 다 정답이고요. 유아 지각 운동 발달에 모두 옳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 문제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지도자 연수원에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5점 때문에 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점수를 따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4번은 전부 다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이제 스포츠 손상에 관한 문제인데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체온이 40도 이상 오른다. 벌써 이제 몸에 열이 난다는 얘기겠죠. 우리 신체의 온도는 36.5도인데 40도 이상이다. 그러면 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땀을 전혀 흘리지 않거나 과도하게 많이 흘린다. 이거에 이제 일사병이나 열사병,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와가지고 이제 발열, 이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행위들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감각 기능 이상이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신속한 체온 감소 조치와 병원이 구성이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빨리 조치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일사병과 열사병입니다. 자, 여기서 일사병은 40도 이하, 40도씨 이하. 열사병은 40도씨 이상.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나머지 증세는 다 비슷합니다. 대신 일사병은 조금 더 이제 경증 좀 약한 반응이라면은 이제 열사병은 심각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중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증세가 선망 형상, 막 헛소리도 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30분 이내에 회복될 수 있는 이제 경증, 열 손상이면은 일사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30분이 문제가 아니라 헛소리하고 지금 오늘 내일 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열사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 수치는 40도 이상이다. 체온이 40도 이상이면은 열사병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보기에서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설명과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차기의 개념 학습 후 정지된 공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공의 순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순서. 정지된 공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공, 천천히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다양성보다는 연결돼 있다. 연계성을 유추할 수 있겠죠. 문제 안에서. 자, 두 번째. 대근육 운동에서 소근육 운동으로 확장된 움직임의 수업을 설계한다. 이 부분은 이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죠. 방향. 자, 디귿. 발달 단계에 따른 민감기를 고려해 움직임이 수업에 대한 설계를 시작한다. 우리 특정 민감기. 가장 아이가 태어나면은 뇌와 중추신경이 먼저 발달하고 근육 발달은 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뇌와 대근육이 발달할 때와 또 감각이 발달할 때 행동해야 되는 운동과 방향성이 달라져요. 감각이 발달될 때는 소근육 운동이랑 만지기 운동,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발달될 때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운동을 적합하게 공부를 시키느냐. 그래서 적합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기억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일정 시기가 되면은 자연히 발생되는 양적인 변화다. 여기서 키워드 나왔습니다. 양적 성장은 성장이라고 하고요. 양적 질적으로 이제 발달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답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성장이 벌써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심리적 측면에서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연속적인 거다. 발달이라고 볼 수 있죠. 발달. 자, 그 다음에 기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질적 변화를 뜻한다. 성수. 질적 변화 나왔죠. 성수. 키워드만 잘 보고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정답은 3번. 자, 8번. 대근육 운동 발달 검사. 일명 이제 TGMD2 테스트인데, TGMD2 테스트. 자, 영역별 검사 항목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항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우리 대근육 운동 발달 검사가 정확히 뭔지 몰라도 내용만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동 기술. 이제 몸을 이동시키는 기술인데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외발 뛰기, 홉,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은, 립, 슬라이드 다 보면은 뛰는 동작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 뛰는 동작은 니은에서 피하기 동작도 있고 갤로핑 동작이 있는데 뛰는 동작은 주로 이 갤로핑입니다. 갤로핑은 어떤 동작이죠? 한 발이 앞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 발이 뒤꿈치에 붙는 동작을 얘기해요. 따라가는 동작. 그래서 우리는 갤롭 동작을 체크할 수 있고 2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던지기, 받기, 치기, 차기 이런 동작들 있죠. 이건 어떤 기술이죠? 물건을 받고 주는 기술, 조작 기술이죠. 그래서 물체 조작 기술이니까 정답은 4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 풀어볼게요. 9번. 인지 발달 관점에 따른 주요 이론 내용이다. 기억 리을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제시된 것은 저는 이제 보통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억부터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데 눈에 딱 보이는 그 체크부터 하거든요. 순서대로 안 하고. 자, 우리가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얘기하면은 그 단계가 감전구형이죠. 감전구형. 그럼 형식적 조작기. 니은은 감전구형이니까 형식적 조작기가 나오죠. 그럼 형식적 조작기가 여기 1번에도 있고 2번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이 형식적 조작기는 도식, 그 다음에 평행화, 그 다음에 동화, 조절 이런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평행화, 여기도 부호가 나왔죠. 부호는 X죠. 그래서 이제 스키마, 연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화시키고 평행화시키고 조절시키는 단계들이 나오죠. 디귿은 이제 평행화라고 볼 수 있고, 자, 리을 같은 경우는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쉽게 설명해 주는 거를 비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리을은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억은 사회 문화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2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랑 사회문화 발달 이론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겠죠. 이 유아체육에서는 이 심리 이론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사실 이 부분 공부 안 해도 합격은 가능합니다. 60점만 넘으면 우리 합격하니까 고득점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 이 심리 사회 발달 이론 학자들이랑 이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네. 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10번. 반사 움직임 시기에 정보 부호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 부호화 단계.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태어나서. 자, 1번. 피질의 발달과 뇌 피질을 얘기하죠. 특정 환경적 억제 요인에 감소 현상이 일어난다. 아이들이 발달하는데 감소하진 않겠죠. 증가하죠, 증가. 상식적으로 그냥. 자, 사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게 정답인데 나머지도 같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태아기를 거쳐 생후 4개월까지 관찰될 수 있는 불수의적 움직임의 특성을 보인다. 이 불수의적 움직임을 뭐라고 한다? 반사라고 하죠, 반사. 특히 무슨 반사? 아이들이 인지하지 않고 그냥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버둥거리기도 하고. 자, 뇌의 중추는 다양한 강도와 지속 시간을 가진 여러 자극에 대해 불수의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뇌 하부 중추는 운동 피질보다 더 많이 발달하며 태화와 신생아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죠. 시상 하부라든지 뇌 하부 쪽은 운동 발달 기술, 중뇌도 있고요. 우리 몸을 통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이제 기능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뇌 하부 중추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고 억제가 아니라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조금 이번 장에서는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교육학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신체 활동 역량이 아닌 것은, 자, 1번 움직임 수행 역량, 운동, 스포츠, 표현 활동 과정에서 동작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적용하여 발달시킨다. 그렇죠. 움직여야겠죠. 운동 영역이, 움직임 영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건강 관리 역량, 체육과 내용 영역에서 학습한 신체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함양한다. 그렇죠.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죠. 자, 3번 신체 활동 문화 함유 역량. 예, 발음이 좀 어렵네요. 향유 역량. 자, 각 신체 활동 형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류가 축적한 문화적 소양을 내면화하여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고 길러진다. 그렇죠.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문화적인 이제 소양을 가르치고 공동체 속에서 이제 같이 바람직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4번 자기 주도적 역량. 사실 벌써 답은 나왔어요. 자기 주도적 역량은 이 교육 과정에 없습니다. 체육과 교육 과정에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움직임을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하고 적용하며 길러진다. 맞는 얘기인데 필요하죠. 아이들한테 성장하는 데는. 하지만 이 교육 과정 자체는 없습니다. 체육과 교육 과정을 아래에서 보시면은 크게 이제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활동, 신체 안전,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하게 놀 수 있는 사회 활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체육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자기주도적 역량은 그럴싸하지만 본 문제에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체육의 이제 교육학 파트에서 나온 문제고요. 자, 교수법인데 볼게요. 자, 12번 보기의 지도자별 교수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A 지도자를 볼게요. 코네 지그재그로 통과하면서 드리블을 하는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게 유도한다. 먼저 지도자가 시범을 보이는 거죠. 실수하거나 느린 아이들을 지적하면서 동작을 지적해준다. 굉장히 이제 그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많이 수업을 하는 거죠. 본 이제 교수법은 지시적 교수법이라고 봤어요. 지시. 직접 지시해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배우는 방법이죠. 자, 근데 A는 탐색적 지도 방법. 탐색은 이제 지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먼저 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럼 틀렸고. 자, B 지도자 볼게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볼을 가지고 놀면서 자유롭게 드리블을 하게 한다. 모든 공간을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어떠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든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탐색적 지시 방법이죠. 탐색. 지도자가 먼저 들어가서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공의 이제 느낌과 공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고 먼저 경험해 보는 거야. 공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탐색하는데 과제 중심 아니죠. 틀렸죠. 자, C 지도자 인사이드 드리블, 아웃사이드 드리블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시범을 보이고 이후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기술 위주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게 바로 인사이드 드리블과 아웃사이드 특정 기술을 가르치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제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제 중심. 근데 밑에는 뭐라고 했나요? 지시적 교수법. 이것도 역시 아니죠. 자, D 지도자 볼게요. 활동 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콘을 건드리지 않고 드리블해 나갈 수 있을지 능동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활동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수준을 가진 아이들을 관찰한다. 지도자가 개입을 안 하고 먼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안내를 하고 발견적으로 하는 가이드를 해주는 지도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은 이 이론들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3번. 퍼셀이 제시한 동작 교육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먼저 기억을 볼게요. 전신의 움직임과 신체 부분적인 움직임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공간인식이 있고 신체인식 노력이 있는데 신체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2번과 4번이 될 수 있겠죠. 자, 수준과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을 굴릴 것이냐, 어떤 수준으로 이 역회전을 주면서 굴릴 것이냐, 정방향으로 굴릴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나오니까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간. 어떤 공간으로 내가 공을 굴릴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디귿. 시간과 힘. 내가 공을 빨리 굴릴 것이냐, 느리게 굴릴 것이냐. 그때 어느 정도 그럼 내가 힘을 조절해야 되느냐. 이 어른들은 이제 근력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자, 근력보다는 아이들은 노력으로 볼 수 있어요. 노력.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은 이 안에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14번. 보기는 인간의 역학적 요인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안정성 요인이죠. 안정성. 우리가 역학에서는 이제 몸의 무게 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 뭐 COG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력 중심이죠. 몸의 중심. 그 다음에 중력선. 중심점이 있고 그 이어지는 중심선이 있고, 그리고 안정성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넓게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춰야겠죠. 이게 이제 발을 넓게 벌리는 거를 기저면이라고 합니다. 기저면 또는 지지면. 그래서 지지면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하는데 BOS, 이게 넓어야지 이제 안정성이 좋아진다. 그럼 안정성 요인은 지지면이 먼저 나왔고요. 자, 힘을 가하는 요인은 관성,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써 있죠. 힘을 가하는 요인은 가속도도 있어요. 속도와 가속도. 여기서 보면은 속도와 가속도는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힘을 받는 요인은 표면적. 이제 표면적이 넓을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지면이 넓고 표면적이 넓을수록 마찰이 심해지다 보니까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장난감 사달라고 뗐을 때 두 발로 서 있지 않고 누워버리죠. 그러니까 엄마가 못 당기죠. 못 일어나겠죠.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제 거리 얼마나 많이 갈 것이냐. 많이 갈 거면 힘이 크게 들 것이고, 조금 가면 힘이 덜 들 것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5번. 미 스포츠의학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FITT, 강도 빈도 시간 어떤 유형이냐. 자, 권고사항입니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나온 것은, 자, 유산소 운동이고요. 여러 가지 스포츠를 포함한 즐겁고 기억에 적절한 활동. 기억이 뭘까요? 기술 향상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성장이 발달될까요? 아이들 어린이 체육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 맞죠. 성장. 물론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엘리트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유아체육은 기본적으로 성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니은, 신체 활동은 니은되지 않는 활동이나 니은되고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 으로 구성된다. 맥락적으로는 이제 분절화 되지 않는 활동이냐, 아니면 구조화되지 않는 활동이냐고 하는데, 구조화되지 않는 활동이라는 맥락이 더 말이 맞아요. 근데 구조화되지 않는 활동이 뭐냐? 형식과 틀이 딱히 없는 거야, 어린이들은. 자, 1시간 러닝머신 속도 한 12로 뛰세요는 이제 어른들 체육에선 가능해요. 그게 구조화된 운동이야. 딱 정형화된 틀이 있죠. 근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 그렇게 뛰라고 하면 절대 못 뜁니다. 갔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딴짓하고 싶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화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보통 운동을 하고요. 어느 정도 수준되면은 반구조화, 완벽한 구조가 아니라 반구조화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구조화되지 않거나 이제 좀 되는데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은 무조건 60분.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별 5개. 60분. ACSM 가이드라인, 모든 유아체육 가이드라인은 하루에 최소 60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죠? 자, 16번. 기본 움직임 과제들이 기술 내 발달 순서, 스킬 시퀀스라고 하는데,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기본 움직임 패턴에서 신체 부위별 발달 속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맞죠? 머리가 먼저 크고 점점 말단 부분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2번. 기본 움직임 기술의 습득 및 성숙은 과제, 개인,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쵸. 다양하게 영향을 받죠. 자, 3번. 움직임 기술 발달 단계의 구분은 움직임 패턴의 특수성이나 관찰자의 정교함에 영향을 받는다. 관찰자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는다. 받는다. 이게 틀린 거죠. 갤러휴 클랜드의 운동기술 발달 순서에 대해서는 시작, 초보, 성숙으로 분류한다. 맞죠? 처음엔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 동작을 해야 되고 이제 조금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잘 못하는 초보 단계, 그리고 익숙해진 또 좀 마스터된 동작이 나오는 성숙 단계, 크게 세 가지로 갤러휴의 운동기술 발달 단계를 나눌 수 있다. 갤러휴의 운동기술 발달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매년 나와요, 무조건. 자, 17번. 국민체력 100에서 제시한 유아기 체력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체력 측정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항목으로 나뉜다. 그렇죠. 자, 건강 체력의 세부 사항으로는 10m 왕복 달리기, 상대 악력, 윗몸 말아 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가 있다. 이게 보면 우리 그 체력장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성인이나 어느 정도 청소년기 때 하는 동작들이죠. 그래서 이 동작들이 하기 쉽진 않죠. 자, 운동 체력 측정의 그 세부 사항으로는 5m 곱하기 4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3 곱하기 3 버튼 누르기가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은 아래에 제가 표를 그려놨거든요.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정확한 계측을 하긴 어려워요. 유아체육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강 체력과 체력 요인을 운동 체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건강 체력은 이제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이 있고, 운동 관련된 체력, 운동 기술 체력은 빨리 움직이고, 방향 전환이죠. 방향 전환, 민첩성. 순발력은 빨리 움직이는 거고. 글씨가 이쁘진 않은데, 자, 순발력과 민첩성 둘 다 빨리 움직이는 건데, 민첩성은 방향 전환이 키워드고요. 순발력은 그냥 같은 방향으로 빨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협응성, 근육을 얼마나 이제 조화롭게 잘 쓸 수 있느냐. 그럼 밸런스, 유연성이나 이제 밸런스, 균형을 잡는 동작에서는 이 협응성 동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체력 요인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이제 유아체육 그 가장 어린 11세에서 이제 12세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동작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모두 다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측은 어렵다. 사실은 성인 체육보다는. 자, 정답은 4번. 자, 유소년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과 원리에 대해서 옳은 것은 뭐를 고르시오. 자, 기억, 가역성의 원리. 운동을 중단하면 운동 효과가 없어지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은 특히 4주 이상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은 모든 체력 요소들이 다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전면성의 원리. 운동을 부상 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올려줘야 된다. 이거죠? 사실은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점진성의 원리고요. 전면성의 원리는 아닙니다. 자, 점진성의 원리.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해 치중하지 않고 전신을 통해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킨다. 이게 이제 아마 전면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자, 과부하의 원리. 운동 강도가 일상적인 활동보다 더 높아져야 체력이 증진된다. 맞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 운동 강도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실제 현장에서는 설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맞는 연결로 볼 수 있어요. 내용과 맞는 연결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과부하의 원리는 어린이들에게는 좀 적용시키기 어려운 동작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가볼게요. 자, 갤러휴의 운동에 대한 2차원적 모델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반초기전, 반사 움직임 단계, 초보 움직임 단계, 기본 움직임 단계,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 순서대로 있고,
자, 안정성 단계에서는 직립 반사가 있고, 초보 움직이기에서는 자, 포복하기와 목, 머리 제어가 있는데, 초보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포복은 할 수 없겠죠. 포복하게 하려면은 기본이나 전문화된 움직임까지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와 목 제어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동운동 기술에서 볼게요. 이동운동 기술에서는 니은이 비어 있죠.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 전문화된 움직임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 축구 골킥하기가 있고 허들 넘기가 있는데 이동운동 기술이죠. 이동운동 기술 같은 경우는 골킥하기는 이제 조작 운동 기술이죠. 조작. 얘는 이동. 허들 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 디귿. 조작 운동 단계에서는 이제 반사적인 움직임이죠. 그럼 반사적인 움직임 크게 두 개 나오는데 목과 누기 반사와 손바닥 파악 반사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손바닥을 딱 건드리면 손바닥을 오므리는 자동 반사, 원초 반사가 있죠. 그래서 손바닥 반사, 목과 누기 반사는 완전 초보 단계라기보다는 반사 움직임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기본 움직임, 초보 움직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9번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네요. 한 페이지에. 자, 20번. 보기 동작에서 성숙 발달 단계로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동작은 이제 시작 단계 드리블 동작을 예시를 들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초보, 시작, 성숙이죠. 성숙은 이제 잘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걸 잘 몰라도 글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성숙하게 운동을 하는 건지 볼 수 있죠. 자, 두 발을 벌리고 내민 발의 반대 손으로 앞으로 내밀어 드리블을 하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드리블을 할 때 두 발을 벌리고 앞으로 내민 발의 반대 손으로 우리가 이제 걸을 때도 왼발이 나가면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죠. 지도한다. 맞죠? 자, 허리 높이에서 공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드리블을 하도록 지도한다. 맞는 얘기죠. 공을 튀길 때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손을 바닥 쪽으로 밀어내도록 지도한다. 맞습니다. 자, 공을 튀길 때 손바닥으로 공을 때리도록 지시한다. 공을 때리도록 하는 것보다는 공을 약간 자연스럽게 민다고 생각하고 드리블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는 때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때린다. 아이가 이제 공에 탐색을 하기 위해서 공을 정교하게 컨트롤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는 동작에서 이제 운동 지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 특성을 알게 되면 손목을 스냅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때린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밀어주는 동작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여기서 난이도가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년도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